제5장의 이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예제가 필수 예제가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야.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제에서 사실은 1번과 3번이 같은 해 경북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경북대 모의논술 문제로 같은 제시문을 가지고 다루어진 소문항, 서로 다른 소문항 두 개가 1번과 3번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제 1번과 3번을 같이 엮어서 아예 그냥 소문항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 우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5-2번, 필수 예제 5-2번을 우리가 따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필수 예제 5-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시문 중에서 가, 나만을 이용하고 필수 예제 5-3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의 제시문들을 다 활용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교재 32페이지와 35페이지의 나누어진 문제를 여기서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봅시다. 제시문이 좀 긴데 가나다를 합쳐놓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교과에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바로바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참고로 하여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껍질의 수와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의 영향을 받는다. 뭐 유효 핵전화에 관해서는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요.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핵과 바깥 껍질의 전자 사이가 멀어지므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뭐 해가지고 그 원자 반지름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이제 주기적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 수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만.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교과적인 내용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중요 내용들은. 그치?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핵의 전하가 증가하지만 뭐 전자 껍질 수가 같고 해가지고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주기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이제 화학 결합에 있어 아직 우리가 문제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질들의 구성 등으로 볼 때는 원자가 이제 그 원자 반지름과 그 원자 내에서 이제 분자 내에서 원자들 사이에 거리라든지 혹은 물리적 특성들을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 다뤄지므로 좀 특별하게 이제 이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론 이온에 대해서도 이온 자체 반지름이 기존의 기본적인 이제 중성 원자의 반지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특성들에 대한 원자 구조상의 원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 이온 반지름의 경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면 각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이온이 되어지는 경우, 즉 전자를 잃는 경우는 전자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치? 반지름이 감소하는, 즉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은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중성 원자에 대해서 음전하의 성질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중성 원자의 반지름보다 증가하게 되는, 즉 양이온과 음이온에 있어서 중성 원자와의 상대적인 크기의 변화들이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원리들을 갖다 지금 아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지금 경북대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상에서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있지, 일반적으로 뭐 중상위권 이상의 서울 쪽에 이런 이제 메인 학교들에서 뭐 경희대나 성대, 중대 같은 학교에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내용상으로 과학적 원리를 이런 정도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아.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하거나 그것들이 가지는 주요 특징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경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제시문 원자들이 전자를 주고받거나 혹은 공유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전자의 주고받음 혹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형성된다.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때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자, 이렇게 형성된 화합물은 안정해지려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물질의 화학적 변화에서 각각의 원자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화학적 변화가 진행되어지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화학 변화가 진행되어지는지, 그것들은 이제 각각의 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 대한 특성들을 갖다가 요약해 놓고 있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져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요거 화학 반응, 나중에 뒤에 문제에서 나오지만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두 원자 간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그치? 분자 내 원자들의 반지름 혹은 이온 결합 물질들 간의 이온 간의 거리 등이 적당하게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이온 간 거리나 원자 간 거리가 형성되어지는 것, 분자 내 원자 간 거리가 형성되어지는 것, 그 원리에 대해서는 그래프하고 더불어서 잘 알고 있죠. 그치?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거리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며,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인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자, 전하량이 크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짧을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더 커지게 된다. 그리하여 이런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중성 상태에서의 물질의 결합들보다는 그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분자 간 거리가 짧아지고, 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보다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35페이지에 있는 제시문인데, 이제 그 필수 예제 3번에 있는 제시문이야. 필수 예제 3번의 제시문. 그 음량을 줄이려다가 카메라 움직여버렸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제시문 가 나는 동일하고요. 필수 예제 3번에 제시문 다를 보도록 합시다. 전기 전도성은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이온의 개수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온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주로 상온에서 고체 결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까는 수능형 문제에서도 봤던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들을 갖다가 제시문 다에서 간단하게 전기적 전도성에 관련되어진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제시문 다에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에 관해서 모든 이온이 고정된 위치에서 뭐만 하고 있다? 요거는 좀 알아고,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이온들이 강하게 이제 상호 간에 묶여 있어서 거의 제자리에 존재하며 진동만 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양이온, 음이온은 이제 구속되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 않는 특성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의 증가에 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수용액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따로 떼서 수용액의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주위 물분자가 이 극성을 띠고 있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극성을 띠고 있는 물분자에 둘러싸이게 됨으로써 용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수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수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주로 양이온은 양이온 근처 양이온들을 이제 물 분자가 떼어낼 때는 주로 물 분자에 그렇지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산소 쪽 부분이 회전하여 가지고 산소 쪽 부분이 강하게 이제 양이온 근처로 몰려들면서 그렇지 양이온을 둘러싸고 떼어내게 되고 음이온의 경우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하튼 이런 현상을 이제 수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분자가 어떤 특정 이온이나 물질들을 둘러싸서 결합 상태로부터 그것들을 떼어내는 현상들을 이제 수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수화는 이온과 물 분자의 쌍극적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양이온에는 주로 이제 산소 분자가 작용하고 산소 분자의 정적이적 인력이 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에는 이제 수소 분자의 양의 성질이 그치? 물 분자에서 수소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수소 부분들이 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수화라고 하는 좀 특별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지식도 같이 좀 점검을 해 두시고요. 자, 필수예제 5-1에 페이지 32페이지의 문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인 NaF, NaCl, MgO, KCl에 대하여 결합 길이가 짧은 것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앞에 제시문상에서 어떤 근거들이 있지. 제시문 가나에서 어떤 근거들이 있어? 이온 간 결합 길이로 이온 간 반지름 혹은 결합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그 상대적인 전하량이 어때야 돼? 전형적인 인력이 강한 것들은 강한 것들은 결합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은 것부터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순서는 알아라. 즉 이온이 되었을 때 정전기적 인력이 크고 뭐 이온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제시문 가나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정보들을 통합하여서 이러한 이제 각각의 물질들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좀 구별해 봐라. 자, 제시문 가와 나에 이런 특성들을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증거로 하여서 우리가 각각의 물질들 사이에 이제 상호 간의 결합거리를 갖다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자, 우선 NaF 플루오르와 나트륨과 산화 마그네슘의 결합거리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먼저 제시문 가에서 일단은 이온 반지름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누가 더 커?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다 이제 전자 껍질을 잃죠. 그치? 그치? 그런데 나트륨, 마그네슘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전자 껍질을 잃더라도 그치? 마그네슘이 뭐가 많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더 커서 반지름이 더 줄어들죠. 그치? 똑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더라도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마그네슘이 그치? 유효 핵전화가 더 커서 반지름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산소와 플루오르 그치? 산소와 플루오린에 대해서 산소와 플루오린은 이제 음전화가 되는데 음전화가 되어질 때 전자 껍질 수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요 4개가 어때? 다 똑같지? 그치? 다 똑같으면서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보다는 얘가 유효 핵전화가 적어서 반지름들이 더 적게 되고 음전화들은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더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플루오린 중에서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유효 핵전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한 물질인 나트륨, 플루오린과 나트륨,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한 이유가 이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 앞에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크기 비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2개를 뽑아서 비교한 이유는 이온이 됐었을 때 전자 껍질 수가 어떤 원소들이야? 그치.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을 때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로 구성되어진 걸 먼저 비교해 본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 수에 대한 차를 갖다가 먼저 제거시켜 가지고 순수하게 유효 핵전화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유효 핵전화에서 비교 가능한 원소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비교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우리가 상대적 크기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런 걸 뽑아내는 건 이렇게 다른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논술 문제에서 이런 그 이온의
이온의 이온 결합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 간 거리, 원자 반지름 등을 다룰 때에는 어떤 한 물질만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한두 물질을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물질들을 갖다가 놓고서 그 중에서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 물질을 놓고 비교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여러 물질 중에서 그럼 도대체 무엇과 무엇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놔야 되냐. 어느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딱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순서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갖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령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온 반지름액, 재심은 가에 의해서 이온 반지름이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에 대한 이온 반지름이 이런 순서가 되어지게 되고, 물론 이 이유들은 재심은 가에 다 있으니까 재심은 가로 그냥 하나 묶은 거야. 내가 막 선생님 말로 다 설명한 거 다 쓸 필요 없이. 재심은 나에서 보게 되면 이가의 이온끼리의 조합이 전하량이 어떻다? 그렇지. 이가의 이온끼리니까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고 그랬지? 더 강하게 결합해가지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플로린이나 나트륨이란 전 이온 간 거리들은 나트륨의 반지름이 크고 플로린이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이온이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는 조금 직접 비교하기는 결합 물질에서의 각각의 거리, 결합 거리를 비교하기는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혹은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 그치? 그렇지만은 재심은 나에 의해서 이가 이온끼리의 결합이 전하량이 더 세서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합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다, 더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나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딱 보는 순간에 마그네슘과 산소는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더 커서 더 강하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과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하량이 조금 결합하는 데 필요한 그 정전기적인 인력이 조금 더 작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지. 결과적으로 그 얘기인데 그것만을 다루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재심은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온 반지름이라는 걸 또 특별히 언급했단 말이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치. 결과 자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뭘까? 전하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전하량이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이제 쓰는 거는 당연하지. 그치? 예, 그건 잘 지적했는데 문제는 왜 가에 대한 이온 반지름까지도 굳이 다뤘냐 이거야. 이온 반지름까지. 큰 영향을 미치나.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문제 때문에 그래, 문제. 문제에서 뭘 활용하라고 그랬어? 재심은 가와 재심은 가와 나의 원리를 다 사용해서 설명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사실 설명만 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 재심은 나만 설명해도 한 70% 이상은 확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심은 가는 이러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온 반지름에 의한 차이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치. 이온 반지름 이렇게 차가 존재하지만은 그것의 결합의 순서상으로 볼 때 이온 반지름에 의한 차는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가를 갖다 일부러 넣은 거야. 요거 넣느냐 안 넣느냐, 요걸 넣어서 이것과 비교했느냐 비교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조금 이제 결정적인 어떤 내용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술에서 왜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지금처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쓰자라는 거지. 다음은 NaCl과 NaF. 자, 요거는 이제 Na는 같은 상태에서 그치? 주기가 다른 플로린과 염소의 이온의 크기의 이제 비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합 교류를 이제 비교해보면
양이온은 서로 같지만 음이온의 크기가 이때는 이제 Cl-가 당연히 반지름이 그 전자값 필수가 많기 때문에 Cl-가 더 커서 결합 길이는 NaF보다 NaCl이 더 길지. 그러면 앞에 산화마그네슘하고 이제 산화마그네슘이 이온 간 반지름 이 결합거리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그치? 가장 짧고 그 다음에 NaF 그 다음에 NaCl 이런 순으로 이제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aCl과 이제 KCl 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처음에는 이제 뭘 기준으로 했냐면 이온이 되었었을 때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놈을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하나가 같고 다른 하나가 다른 놈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쉬운 놈이지, 그치?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NaCl과 KCl 같은 경우는 Cl-가 같고 Na와 K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좀 쉬워지지. 얘네들은 뭐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들은 전자 껍질수에 관한 것만 우리가 비교하면 되니까. 그치? 같은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음이온은 서로 같으며 양이온의 크기가 전자 껍질수가 더 많은 칼륨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합거리는 KCl이 NaCl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NaF나 KCl, NaF나 KCl 혹은 MgO가 크기 순서가 조금 이제 뒤엉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해결해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KCl이 더 길지, 가장 길지, 가장 길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요거는 문제의 순서가 끝났네요. 여기서는 이제 결론을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합 길이가 큰 순서로 해가지고 KCl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NaCl 다음에 NaF, NaF 다음에 MgO의 이런 순서들을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답안 마무리해서 결론은 꼭 내려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 쓰실 때 요들 끝내지 마시고. 알겠죠? 자, 뭐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논술 문제에서도 이런 정도의 계산이라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결합 길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고온 결합 다르겠지만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특성들을 다루는 정도는 이제 기본형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필수 예제 5-2번이 아니라 필수 예제 5-3번이죠. 필수 예제 35페이지에 5-3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좀 넘어가서 자, LiF와 플로라리튬과 염화리튬은 알칼리 금속 양이온과 나트륨 비슷하게 알칼리 금속 양이온과 할로젠 음이온이 각각 형성된 음이온으로 각각 형성된 이온 결합성 물질이다. 자, 두 물질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지만 물에 대한 용해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심은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수화와 뭔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그치? 그리고 그 수화가 물 분자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온 결합 물질들 각 이온들의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 이와 같이 용해도의 차이가 LiF와 LiCl의 용해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가나다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자, 가나다를 근거로 설명하되 일단은 우리가 중요 요소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만일 용해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놈이 용해도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언급하고서 있어, 안 하고 있어? 문제에서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치,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는 이 답안에 어디까지 다뤄야 돼? 각각의 용해도에 있어서 누가 더 용해도가 큰가까지도 결정해서 그것의 이유들을 가나 다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두 단계의 이런 내용의 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우리가 유념해서 답안의 방향성과 답안의 결과물들을 정리해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물에서의 용해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 물 분자에 의한 수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지? 재심은 다해서. 그치? 수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들어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각각이 이온화되어서 물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되어 있지만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지. 그치? LiF나 LiCl이나 뭐 다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큰 차이를 두지 못하고 일단 이제 용해도에서 물 분자에 의한 수화 현상과 관련지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 언급을 하고 먼저 첫 번째 LIF와 LICL을 이제 비교했을 때 LI 플러스는 동일하지만 음이온의 크기에 있어서 LI 플러스는 동일하게 들어있지만 문제 1번에서 같이 F와 CL에서 음이온의 크기에 있어서 CL이 더 크니까 전자껍질 수가 더 많아서 CL이 더 크니까는 음이온의 크기가 더 크고 이온 간 친화력이 어떻게 했어? 이온 간 친화력이 거리가 멀면 더 작아지겠지. 거기에다가 산화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똑같으니까. 그치? 물론 전기 음성도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의 차이들은 존재하겠지만은 이제 그 거리상의 크기, 그치? 그것들을 갖다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는 여기서는 아니다. 자, 따라서 결합거리가 큰 LICL의 경우가 LIF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어떻다? 결합력이 결합력이 이제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결합력이 결국 뭐하고 관련된 거야? 수화의 정도하고 이렇게 관련되어져서 이온 간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는 흩어지는 그런 성질의 차도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재시문 가, 나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생각해 봤고, 그래, 예준이 이제 들어왔네. 자, 그러므로 물 분자에 의해 보다 쉽게 이온 결합이 깨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가, 그 거리가, 이온 간 거리가 짧아야 돼, 이온 간 거리가 커야 돼.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 수화가 잘 되기 위해서, 즉, 용해도가 크기 위해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 수화되어서 이온으로 갈라설 때,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같은 전하량이라고 한다면,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해, 이온 간 거리가 클수록 유리해. 그렇지, 이온 간 거리가 아니지. 수화가 되기 위해서는, 용해도가 크기 위해서는. 응? 지금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온 간 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이온 간 결합 길이가 크다는 얘기는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야? 요것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온 간 결합 거리를 갖다가 결합 길이를 R이라고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상대적인 전하량은 산화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R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게 돼? R이 클수록, 결합 길이가 클수록 커질수록 도와주고 싶다. 이온 간 인력은 정전기적인 인력은 증가에 감소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이온 간 인력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외부에서 지금 문제에서 같이 물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하게 돼, 감소하게 돼. 이온 간 인력이 감소하면은 용해도는 증가하게 돼. 그치? 용해라고 하는 현상은 특히 이온 결합 물질에서 용해라는 어떤 현상이라고 했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서로 간의 결합을 어떻게 하고 끊고. 알겠지?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녹아가는 거잖아.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을 깨고 각각의 물속으로 물 H2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H2의 극성에 의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더 이쪽에 친화가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친화가 더 큰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 간의 친화도보다 물과의 친화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지금 물속으로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그만큼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녹아 들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오히려 용해도는 작아지는 거야. 물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야. 자, 요 관계들 헷갈리지 않게 순차적으로 언어적인,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요소에 헷갈림이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쭉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해두고. 알았지? 그래서 Cl-가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LICL의 뭐가? 용해도가 더? LICL의 용해도가 더? 그쵸. 크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결론부까지 여기 같이 써야 된다고 그랬어.